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2023년 1월 또 어떤 기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변액보험 종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물가가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고,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를 잡기 위해서 결국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무위험 수익인 예금과 적금에 돈이 몰렸죠. 즉, 저축의 시대가 돌입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금리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신문 기사를 봐도 벌써 금리 정점론 또 물가 정점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돈의 물꼬가 이제 투자 시장 쪽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언제 정확히 이렇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투자의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오랫동안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한 이 정도 시점이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투자 책임을 짓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좀 깊게 가져볼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사망보장만 생각하지 않죠. 예, 특수한 경우라면 세금이라든가 자산 이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망보장에 연금 전환 이거는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건강보험 기능이라든가 선지급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 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 투자냐 투자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험 중에 이제 변액종신보험이 사망보장을 갖출 수 있으면서도 또 미래 좋은 수익 그리고 여기에 안전장치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변액종신이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분들한테 포트폴리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근데 보험료가 일부 이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 해서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를 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리스크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하냐? 자,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가장 좋은 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길면 결국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지만 우상향으로 가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면 미래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부동산 어디 사시겠습니까? 소비자한테 물어보면 강남이죠. 강남 3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만 산다라면 과연 그게 100%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해도. 그런데 변액보험 같은 건 펀드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다 아시다시피 강남 3구에도 사고 세종에도 사고 강북에도 사고 부산에도 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경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30대, 40대 분들 좀 더 시간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고객분들한테는 이 사망보장을 컨설팅을 할 때 변액종신보험이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최소 우리가 지켜진다라는가 또는 선지급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납입면제 기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사망보장은 변액종신보험으로 세일즈하는 것이 좋은 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암보험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암보험을 잘 팔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암 상품 공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암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질병 공부. 그리고 실제 암 경험. 정말 좋은 이게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또 환자가 있다라면 우리가 또 간접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 경험이 영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상품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담아서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좋은 특약들이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암 걸린 분들이죠. 치료를 하신 분한테 뭐가 제일 부담되냐? 결국은 경제적 부담이고 그리고 그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도 거기 가중됩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좋은 치료 또는 적극적인 치료 또 이 마음가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암보험이라는 게
뭐 저렴한 보험이 아니죠. 비싼 보험입니다. 그래서 특약들을 잘 구성을 한다라면 소비자에 맞춰서 좋은 상품을 저렴한 보험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뭐 지금 이제 암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죠. 그래서 뭐 항암 치료들도 예전처럼 이제 우리가 화학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면역이라든가 항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표적 항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분들한테 이 트렌드에 맞춰서 상품을 제시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특약이 좋으면 비싸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뭐 다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셀프 맞추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해드린다라면 좋은 보험 상품들을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정말 다양한 특약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보험료를 내면은 뭐 보험사가 제공해주는 이런 특약들이 있거든요. 뭐 간호사가 동반한다라든가, 뭐 이제 다른 보험으로 같으면 이제 뭐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다양한 상품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좋은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손보험, 늘 말 많이 나오는 실손보험, 그리고 이때 함께 대두되는 게 바로 자동차인데, 자동차 보험은 2% 정도 내리고 실손보험은 9%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실손보험 얘기는 한두에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자, 몇 년 동안 계속 실손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회에서 이슈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고객 귀에 들어가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컨설팅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손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손보험 4천만 명 정도 가입돼 있고 자동차 보험 2천만 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자, 실손 손해율 1세대, 2세대, 3세대 다 해서 약 이제 8.9% 정도 오를 건데, 그 중에 3세대가 무려 14.2%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왜 3세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이게 말이 돼? 이럴 수 있지만 이번에 처음 올리는 거죠. 그동안 동결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인상폭이 가장 컸던 거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우린 두 자릿수 이상 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못하죠. 뭐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 경기 너무 안 좋습니다. 물가 부담으로 국민들이,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올려야 되는 만큼 올리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 민심이 이제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금융감독에서 개입을 해서 요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 특히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손해보험사가 실손보험 82% 정도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은 손보사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죽어나가는 거죠. 소위 이렇게 말해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단기 순손실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적자폭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환시켜야죠. 근데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 이제 나와서 지금까지 거의 1% 수준도 전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모를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것도 내년 6개월 더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문제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컨설팅에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어떻게 활용하냐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보장범위 넓히세요. 보장길이 기간을 늘리세요. 이런 얘기하면 실손 있잖아요. 실손으로 커버되잖아요. 근데 그럼 과연 실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결국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되면 본인 부담금이 올라간다. 결국은 개인 보험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맞춰가야 되겠죠. 자, 다음 기사는요, 고독사. 저도 이제 내년이 50입니다. 근데 제가 혼자 살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전달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정말 아플 때는요,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이렇게 뒤집는 것도 힘들거든요. 정말 아기가 된 것처럼. 근데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퇴하시고 혼자 사시는데, 고독사라는 게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가족, 친척, 친구들과 연을 끊고 살다가 자살하거나 사망하고 발견되는 걸 고독사라고 하거든요. 과연 이런 일들이 왜 많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돈입니다. 자,
여유가 있어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간병인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고독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최근 5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특히 여성보다 남성 비중이 80%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결국 나중에 뭐 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성과 남성의 성향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오래 살아남고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나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볼 수 있는데 남성분들이 그만큼 그런 고통을 잘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이라는 중요성, 결국 은퇴 후에 가장 경제적 큰 부담을 주는 건 바로 의료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놓을 필요가 있고 연금 같은 거 준비 잘 해놔야죠. 그래야 내가 준비한 연금이 의료비로부터 침해당하지 않고 결국 내 삶이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만 이런 고독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업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좀 가져와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영업시장에서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보장 분석이죠. 보장 분석. 보험 리모델링 할 때 지금 마이데이터, 다시 말씀드리면 내 보험 다 보여의 빅데이터 시스템이 없었다라면 어땠을까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저도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해졌죠. 근데 이는 우리만의 편리성이 높아진 게 아니죠. 고객분들도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 지금은 몇 월 며칠 어떤 병원에 갔어? 요 정도 데이터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강화가 되면, 확대가 되면, 또 제도가 좀 더 확장이 되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은 서비스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장착되면 우리 영업 방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인정보 조회 동의만 하게 되면 고객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장착되면 우리 영업 방식이 바뀐 것처럼 이것이 훨씬 더 세밀해지고 세밀화가 되고 좀 더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여기에 더 접목이 된다면 우리의 영업 방식도 그에 맞춰서 바뀌어야죠. 그렇다면 이는 비단 우리 개인 컨설턴트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라든가 또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이제 GA라든가 이런 데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어떤 약을 먹고 있냐 그래서 이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충돌 같은 거를 방지해 주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으로도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를 우리가 이제 전송하는 그런 이제 권한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의료 쪽으로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의료 쪽까지 전송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제 정보 이제 의료기관에 다 줘도 됩니다. 이게 이제 마이 데이터를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내 데이터를 쫙 갖고 가서 거기에 DNA 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를 보험사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알맞은 맞춤 보장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죠. 그에 맞춰서 시스템들도 계속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영업에 적용을 할까? 이런 것에 고민돼야 되겠죠. 보험사들도 그에 맞춰서 또 좋은 담보들인가 상품 같은 것도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트렌드를 계속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사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그 중에서도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세일즈 할 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이제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너무 이제 뻔한 이런 얘기들을 잘 활용해서 30, 40대 분들한테 컨설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보험 상품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형편에 맞춰서 형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춰서 상품을 잘 포트폴리오에 주면은 적극적인 상품 세일즈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실손 자동차 보험 이제 오르고 내리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실손 보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컨설팅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그리고 고독사 결국 연금과 의료에 대한 개인 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우리가 소비자분들한테 전달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확대가 되고 또 개인 정보의 전송권이 확대가 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시스템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들이 바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키워야 된다.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멋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